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을 골라야 달콤한 수익으로 이어지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또 이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는 체리피킹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포트폴리오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65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들 살펴보니까 제주반도체 가온칩스는 반도체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주반도체는 최근에 이 컴퓨텍스 2025 행사에서 또 엔비디아와 AI 칩 이 동맹 강화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는 횡보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LNF는 2차 전지 기업인데요. 계속해서 이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 종목들 편입이 되어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LNF는 또 테슬라양 양극재 출하량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2분기에도 적자는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어떠한 솔루션 주실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피롭틱스 유리기판 관련 기업입니다. 또 이 해외 글로벌 고객사에 최근에 유리기판 장비를 납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또 시장 내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약가 인하와 더불어서 이 특허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것이 아니냐라는 증권가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주가가 회복세를 보일지 또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업종들로 구성하신 부분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분의 또 포트폴리오이지만 여러분들 많은 종목을 이 파트너님의 더 다양한 솔루션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서 각 종목의 솔루션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도 바로 열어보시죠. 네, 5654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수익이라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하락장이라 걱정입니다.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처음에는 수익을 보셨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또 관세가 발효되면서 이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좀 이렇게 수익률이 흔들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트너님 각 종목별로 또 어떻게 진단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 5654님 포트 문의를 주신 걸 보면서 참 고민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종목들의 위치들을 다 봤어요. 물론 그때부터 시장이 2650 이상에서부터 순간적으로 2284포인트까지도 급락을 했으니까 뭐 시장이 빠졌으니까 뭐 할 수 없지라고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작년 8월 달 소위 엔캐리 자금 청산에 따른 급락세가 연출된 그 자리 2700선을 훌쩍 회복했잖아요. 지수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종목들마다 각각의 위치들을 한번 제가 체크를 했더니요. 다 고점권에서 잠깐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다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도 보고 계십니다만은 제주반도체, 가온칩스, 필옵틱스 넓게 보면 다 IT, 소부장 관련한 그러한 쪽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LMF.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이 지난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장의 중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또 횡보해주고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말이죠. 결국 지수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시황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 어떤 시장의 상황이 어떠한 종목이나 섹터별로 움직여주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2월 달에 고점을 형성했던 이러한 모습 그리고 일종의 뒤풀이 파동, 되돌림 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연출이 되죠.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하고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직전의 고점도 다 돌파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종목을 갖고 움직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이상은 와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다 아직도 20% 내외의 이러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종목별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2월 14일 날 26,600원 고점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조정의 어떤 사이클에서 3월 달부터 시작을 하셨다니까 여기 어디 구간에서 결국은 급락한 이후에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대반등 주고 소위 이 고점에서 만약에 물리셨던 분들이 그나마 여기서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어리버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공략을 했다가 대처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개월째 들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그나마라도 여기서 하방을 잡아주면서 최소한의 이 자리들, 61선이 아직은 꺾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 위에서 움직여주려고 하니까 다른 IT 쪽들보다는 그래도 빠르게 15,000원에서부터 16,000원 사이는 쉽게 올 수 있는 자리는 만들기 시작을 했다. 조금 더 기다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2월 14일 날 61,500원에서 고점 찍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밀려 내려왔고 대반등 주는 이러한 과정. 그런데 항상 이러한 대반등 주는 자리에서는요.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직전의 고점대들이 위치해 있는 자리들 그리고 이 거래량들을 넘어가는 이 흐름들이 나와야만 최소한도 쌍봉 내지는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움직여주는데 그걸 못하니까 오히려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되는 이러한 흐름에서 속수무책으로 시장도 무너지고 이 종목도 무너지면서 거래도 없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마음앓이만 했었던 거죠. 그나마라도 지난 4월 달에 이 저점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하방을 잡아주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지만 아직 전형적인 어떠한 모멘텀이 나올 만한 물론 뭐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쪽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뭐 분사를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어떠한 수주를 받는 이러한 얘기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상당히 가온칩스의 탄력도를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 종목이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요. 이 자리가 안착이 돼줘야 됩니다. 45,000원이 안착이 돼줘야 되는 자리고 지금 52,000원대에 매수되신 이 종목의 경우에는요.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서 뭐 교체를 하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다.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이 주가가 4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빨리 나와주는지 그리고 저점을 조금 더 높여주는지 이게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LMF가 되겠는데요.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요. 사실은 오늘보다도 어저께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대반등을 주는 자리들이 극적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수요일 날 나왔어요. 이 거래도 실려주면서. 그런데 어제 만약에 이 종목이 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습니다. 일부 종목들 뭐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급등하는 이런 패턴도 연출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러한 어제 오늘 도지형도 못 나오고 또다시 음봉으로 크게 밀리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 저점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뜨릴 텐데 47,000원에 대한 저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물론 위로는 계속해서 저항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6만 원대 후반 7만 원이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이 될 텐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오늘보다는 다음 달 초에 여러분들이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인가요? 필옵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옵티스 같은 경우에도요. 전형적으로 지난 3월 달부터 시작하셨던 것들을 감안하면은 다 웬만한 IT 소부장 쪽들이 아까 우리가 제주반도체라든가 가온칩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다 2월 요 중순 하순에 고점을 찍고 되돌림 파동을 주는 이 과정들 속에서 다 물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수의 자리들이 좋지 못한 상황이 됐었던 거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락하니까 또 하향없이 흘러내리고 그나마라도 이 종목은 이제 27,000원, 8,000원에 대한 지지적을 보여주면서 거래도 조금 실려주고
다시 한번 대반등 시도, 물론 뭐 재료도 노출되고 있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삼성에서 28년부터 결국은 유리기판 양산한다부터 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술력, 또 실질적으로 수주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 혼자서 움직이긴 힘들겠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C가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쪽으로 그나마 IT 쪽에서의 또 소분류를 한다라면 유리기판 쪽들이 같이 뭔가 거래가 실려주면서 집중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필로옵티스도 소부장단에서 해줄 거냐.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 4만 원에 대한 지지력과 2만 7, 8천 원에 대한 지지력, 저항과 지지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필로옵티스 같은 경우에는요. 3만 원대 초반이라든가 중반, 이 3만 원대 초반 자리 정도 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알테오전 말씀드리겠는데요. 알테오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난번에 기술 수출과 관련돼서 3월 18일 날 45만 9천 원이 고점이었습니다. 38만 3천 원에 매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한 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36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직전 고점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잘 연출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거래가 실려주면서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밀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짧게라도 이익 실현을 하든 아니면 위험 관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고 잠깐 흔들렸다가 움직여 주겠지. 그러려면 최소한도 4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횡보해 주거나 다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이러한 모습들까지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다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서 하방은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조금 더 추가 매수할 타이밍을 잡을 거냐. 그걸 고민하시면은 뭐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지금 여기서 섣부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최소한의 반등이라든가 일단은 홀딩하시면서 손실폭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그런 어떤 단계별 대응 전략이 현재 이 오사님의 포트를 정비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매수 위치가 아쉽다는 의견과 더불어서 또 각 종목별로 주가 위치와 가격 전략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 또 시청자님께서 어떻게 솔루션을 정리를 해보면 좋을지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한마디도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체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해본다면 제주반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이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지금 CXL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만 이런 종목의 특성이 또 한번 움직여 줄 때는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구간에서도 보면요. 거래가 어떻게 실리는지만 잘 체크를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IT 쪽들이 어느 정도 하방들은 지금 잡아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반도체 역시 추가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그때 매도하고 그리고 교체하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주반도체를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걔가 두 단계에 걸쳐서 이 포트는 정비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제주반도체를 먼저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기다렸다가 필로옵티스가 만약에 뭐 먼저 도망가 버리면 할 수 없죠. 그렇지 않고 3만 원대 초반 자리 정도에서 있다라면은 오히려 필로옵티스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아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가온칩스라든가 또 LMF 일단은 뭐 조금 더 홀딩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금 비중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라면은 오히려 지금에 올려주신 내용만 보면은 전체 주식 비중은 50%입니다. 현금 비중 50%가 만약에 있다라고 치면 다음 주의 움직임들 보시면서 그때 기존 주도주들이 잘 눌림목이 연출되는지 아니면 이 저점권에 있는 또는 반등 시도를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2차 전지 쪽에 뭐 LMF 같은 종목도 하방을 잡는 걸 보면서 분할 매수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30만 원대 초반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 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 가장 이제 답답해 하실 게 이런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저 종목들은 지금 뭐 그냥 반등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머지 현금 가지고 지금 장에서 막 올라가고 있는 뭐 지주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 방산, 원전 막 무조건 올라갈 때 그걸 쫓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매매. 우리가 주식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은 현재의 매매, 내가 어떤 관심 종목이나 또는 공략하려는 종목의 매매 시점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매수나 매도, 이격이 벌어져 있는지 또는 어떤 눌림목 주고 나서 지지력을 잘 보여주면서 다시 거래가 실려주는지 이런 매매 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선택과 집중,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